이혼, 재혼, 신탁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가족관계가 재편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재혼 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전 남편 사이에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도록 명확한 법적 성벽을 쌓는 부분들 가능한 게 뭐다? 이혼, 재혼, 신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균입니다. 오늘은 챕터 1 신탁의 시대가 왔다. 세 번째, 다양한 신탁. 어떤 것이 나에게 맞을까? 불안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하죠. 우리 삶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법의 황제도 그렇죠. 성공한 사업과도 피해갈 수 없었던 만약의 상황들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탁은 단순한 재산 관리의 상품이 아닙니다. 위탁자의 삶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법적으로 구현하는 정교한 설계도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관념 형성 및 상속재산 보호, 기업의 연속성 유지 및 가업 승계, 치매 대비 및 존엄한 노후 준비 부분들에 대한 거죠. 신탁의 진정한 매력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한한 유연성, 의지의 법제화, 세밀한 통제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유연성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핵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설계에 따라서 수천 가지의 맞춤형 사례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의지의 법제화요. 단순한 약속이 아닌 위탁자의 사후에도 변치 않는 집행되는 강력한 법적, 사법적 효력 부분들에 대한 거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밀한 통제예요. 우리가 지급 시기, 목적, 대상들마다 세부적으로다가 조절해서 예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위탁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증여안심 신탁이에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증여를 좀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차피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로다가 돌변하니까 그 전에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증여를 해주더라도 믿지를 못해. 누구를 자녀를 갖다가 왜 자녀가 이걸 제대로 관리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들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하죠. 소유권은 자녀에게 미리 이전하되 관리 및 운영 권한은 부모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증여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모가 생전에 계속 수령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미성년자나 재산 관리가 미흡한 자녀를 위한 자산을 보호하고요. 상속세 절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간의 불필요한 재산 분배도 반제할 수 있죠. 가업승계 신탁에 대한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업승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다시피 가업을 가지고선 운영하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에 대한 거로 가져가서 상정법 제18조 2에 의해서 상속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지만 이것을 살아계실 적에 자녀한테 이제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가업승계 전략을 모르다 신탁으로서 풀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일궈온 가업을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다 물려주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이런 걸 하죠. 조세특례 제한법을 가지고 많이 하시지만 조세특례 제한법 부분들 외의 신탁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또 하고 돼 있죠.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주식 및 상속세의 원활한 승계, 상속인 간의 경영권 분쟁 사전 방지 및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중에서도 아들한테는 회사를 주고 자녀가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자녀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상가를 줘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고요. 승계자 영향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지분과 권한을 주는 거죠. 이 친구가 경력을 몇 년 쌓아오고 어디 MBA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모두 다 신탁으로서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 신탁에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신탁에 부모 사회에도 장애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에 신탁회사가 후견인 역할을 맡아 생활비, 의료비 등을 대신 관리해주고요. 사전의 보관을 넘어 평생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고 부모님과 가장 큰 걱정을 덜어주는 사회적, 소명적 하는 것이 뭐가 있다? 그게 장애인 신탁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부모 사후에 우리 장애인 자녀의 지속 가능한 보편적 삶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게 장애인 신탁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 신탁이에요. 요즘에 정말 치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치매 안심신탁의 대표적인 이제 하나은행의 이 책임자분을 만나서 이 치매에 대한 것이 상담과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거죠. 뭐냐 그러면 의사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건강할 적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부모님께서 그중 어머니가 치매이신 분들, 거기에 따님들, 그리고 폐경이 되신 분들은 나중엔 연세가 되시면서 거의 85%가 치매로 간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미리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대한 거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를 지급될 수 있게끔 미리 해놓은 거죠. 누가? 본인이 치매에 나중에 걸리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재산이 오명행되는 걸 막는 거죠. 왜냐면 누가 돌봐준다고 또 친척이 오거나 뭐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게 되게 되면 이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신은 나간 마당에 몸까지 이렇게 되면 본인의 존엄성 부분들에 대한 걸 방치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살아서 정신이 있을 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오염병이 없도록 막는 형태를 미리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24년도 11월 12일자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금융위원회부터 이제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험금의 수익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만약에 미성년자 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녀인 경우에 이 관리를 어려우니까 부모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내려오는 걸 바로 어디로 보내냐면 수탁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로 지정할 사업 분배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하는데 이 지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누가 한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보험계약할 때 이미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상속절차를 건너뛰어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거고요. 자녀의 연령별 맞춤형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 애가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상속 분쟁 회피 효과예요. 그래서 민법상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상속재산 부과되는 데는 무슨 얘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빠라고 하고요. 피보험자 부분들에 대한 걸 자녀로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자녀한테 내려간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도 분쟁도 방지하면서 우리 애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에요. 상속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언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거의 없어지게 될 거고 유언 대용 신탁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유언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대적인 유산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전의 신탁 계약을 통해 명확한 의지를 담아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을 합니다. 신탁회사가 공정한 지평을 보정하고요. 위탁자가 원하는 복잡한 조건부 상속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 부분들을 갖다가 상속에 훅 내려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 그게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혈통 신탁 말씀드려 볼까요? 가문의 연속성이에요.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라고요. 재산이 오직 위탁자의 혈통을 통해 후손에게만 상속되도록 설계하는 철학적 신탁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업가들 그 다음에 의사들 어떤 전문직에 계신 분들에서 본인의 라이센스로다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라든지 사업자 하신 분들 그리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상담 요청 들어와가지고 한 것 중에서 뭐냐면 주식으로다가 대박을 내시버리고 있어요. 주식이 굉장히 아주 저가 매수를 아주 옛날에 해놨던 것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올라갈 것 같대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좀 빼놔가지고서 안전하게 한 매듭을 좀 짓고 싶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도 뭐 상당한 금액인데 아무튼 그렇게 매듭을 짓고 싶은 거를 뭐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내 자식한테만 내려가게끔 혈통 신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던 건데 오직 자신이 읽어놓은 부분들에 대한 건 자신의 한테만 가서 상속받은 자녀가 이혼하거나 재혼하더라도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산권 분할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놓는 게 혈통 신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왜 혈통신탁의 수요가 높은가를 보게 되면 배우자 상속 지분 이혼 리스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더라도 이것을 가지고서 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재산을 혈통신탁으로 묶어버리게 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재혼 가정의 유산 유출이 돼요. 사실 말해서 재혼을 했는데 그것을 갖고 들어가면 새로운 배우자는 뭐예요? 상속 지분 1.5를 갖는 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보다 1.5를 더 가지니까 그 자녀들은 굉장히 싫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나중에 이 새로운 배우자조차도 사망하게 되게 되면 그 물건들이 본래의 자녀들한테 돌아오게는 직계 비속한테 돌아가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혈통신탁이 되는 거죠. 가족 정체성 보호예요. 단순한 절세를 넘어 가문의 피를 통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가 뭐다?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제일 지금 아마 많이들 들어오시는 게 이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증여 신탁이에요. 부동산을 줬는데 자녀가 획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기면서도 관리의 권한과 임대의 수익은 누가 부모가 계속 보유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에 대한 것을 부동산 소유권 증여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여세 절감 효과와 동시에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임대 소득을 확보하고요. 사후 상속 절차 간소화 및 미래의 잠재적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직접 통제하는 권력을 부모님께서 가진 형태니까 자녀들이 말 잘 듣죠. 그렇죠. 증여해주고 나면 자녀들 모르는 척하는 친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소유권 증여 신탁을 걸어놓게 되게 되면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부모가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데요. 뭐. 자, 미성년자 후견 신탁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회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예요. 미성년자 재산은 직접 소유, 관리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생활비 이런 부분도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재산 유용 리스크로부터 자녀를 갖다가 완벽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한 거니까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유류분 대응 신탁. 최소한의 방어권이에요. 이 유류분 방어권에 대한 거를 가지고 떠나서 이 유류분에 대한 소송이 이제 어느 집안에 걸렸다라고 한다고 들어보면 정말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형제지간에는 보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아마도 재산 싸움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인데 이거를 가지고 원만하게 신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특정인에게 안정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설계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잠재적인 상속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류분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미리 세우겠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위탁자의 진정한 의도를 최대한 실현하는 거고요. 뭐냐면 부부는 자식들 간에 싸우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상속 갈등이라는 예고된 폭풍 속에서 가문의 평화를 지키는 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자녀가 유류분에 반환 소송을 걸 것 같아. 그래서 걸게 되게 되면 우리 전 재산이 다 스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는 딱 묶어두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녀 부분들이라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달래는 거예요. 어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 대한 것들을 너한테 보장해 줄게. 그럼 뭐로 보장해 줄게? 신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탁에서 지급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니까 이 유류분 반환 소송하려는 자녀도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20이라고 하죠. 20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유류분은 어떻게 돼? 법정 상속분의 반이 이제 유류분 반환관이니까 그러니까 10인 거죠. 그러니까 10을 미리 떼어놨다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10을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유류분에 대한 대응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다 신탁으로다가 묶어두게 되게 되면 이 재산권이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반려동물 신탁 끝까지 지키는 약속. 지난 주말에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외식 건너편에 뭐 있냐면 동물병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대형 동물병원이었는데 정말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창가를 내다보면서 그쪽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들.
위탁자 사후에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맡겨 평생 키워 보장하는 신탁입니다.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쪽 오시는 분들께서 아시면 좀 좋겠다. 저렇게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 사후에 부모가 아파서 사망을 쪽이 한다 그랬을 때 남겨져 있을 반려는 정말 슬픈 형태가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양육비, 의료비, 사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투명하게 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신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실제 돌볼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신탁사가 이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실제로 하게 되죠.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는 형태가 돼요.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사회에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혼, 재혼, 신탁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가족관계가 재편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재혼 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전 남편 사이에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도록 명확한 법적 성벽을 쌓는 부분들 가능한 게 뭐다? 이혼, 재혼, 신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후견 신탁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후견 신탁인데 후견과 신탁을 결합한 거예요. 그 중에서 임의적인 게 내가 필요할 때만 탁 그 관계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맺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후견 신탁을 맡기게 되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신의 판단이 흐려진 때를 대비해서 어느 분한테 딱 맡겨둔 거는 그분과 신탁을 딱 결합을 시켜서 나를 돌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신체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재산관리는 물론 병원비, 생활비, 신상, 업무 일체를 다 수탁을 하는 거죠. 가족 간의 대리권 분쟁을 막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통제하고 싶은 분께 하는 필수예요. 금융사기나 타인에 의해 재산 탈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뭐다? 그게 신탁이에요. 차등 및 비상장 주식 신탁을 한번 보죠. 이 차등 신탁이라 해서 금액을 차이가 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물건도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상속인별 상황에 맞춰서 맞춤의 지급 조건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야? 너는 사업자를 가져가고, 둘째는 부동산 등 복합적인 상속 집행이 가능. 둘째는 부동산 가지고 넌 상가를 가져가. 거기서 임대 수익 가지고 너는 거기에서 현금을 필요로 하니까 너는 그렇게 현금을 받아 쓰도록. 첫째는 뭐야? 너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싶으니까 너는 회사 부분들에 맞도록 해. 이게 서로 차등해서 도와주고 함으로써 재산권의 싸움이 나오지 않도록 이미 위탁자인 부모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자녀들은 그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프트하고 원만해야 가족이 얼마나 평화가 지킬 수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 신탁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속 증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 간의 거래를 이루는 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형성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대한 어떤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선 진행하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신탁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계속 관리해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부동산 관리 신탁 이제 좀 말씀드려보죠. 부동산 관리 신탁 요즘에는 이 경업 신탁을 하는 쪽에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거의 왜냐면 인력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오고 전문성 부분이 있어도 갑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의 임대, 매매, 관리, 세금 납부 등 모든 행정적 재무적 업무를 신탁회사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자는 관리 부담 없이 부동산 수익만 편하게 수령한다. 그렇죠?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 200만 원 떼주고 800만 원만 받아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직접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러면 여러 개 있게 된 데다가 나이까지 드시게 되면 못하는 경우가 많죠. 노후 관리 부실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을 전문가 운용으로서 방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유일한 설계도 신탁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천 가지 맞춤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정말 충분히 가능하겠죠. 나열된 신탁들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에요. 당신의 삶의 스토리와 고민이 딱 맞는 유일한 신탁을 지금 한번 상담을 통해서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위에 있는 QR코드는 구독입니다. 좋아요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신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궁금증이 있으시게 되게 되면 이 문자 상담 전용 번호 일로 해서 하시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탁의 길라잡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번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